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에 혹은 막막한 현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서점에서 자기계발서를 집어들곤 합니다. 그 책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죠. 하지만 때로는 그 달콤한 위로 속에 숨겨진 반쪽짜리 진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오늘부터 우리는 그 반쪽짜리 진실들을 온전한 지혜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성공을 향한 여정의 가장 첫 단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외치는 마음가짐에 대한 법칙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검증된 연구와 현실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당신을 속이는지 그 세 가지 교활한 착각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달콤한 위로일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치 시크릿에서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이야기.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이 믿음은 분명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강력한 첫 동력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할 부분이 있죠.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의 힘 그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긍정과 확장 이론에 따르면 기쁨이나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사고와 관점을 넓혀서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아주 중요한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성기가 있다고 해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뉴욕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가브리엘레 웨팅게는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한 끝에 긍정적인 상상이 오히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이룬 멋진 미래의 모습만 계속 상상만 한 그룹은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미 목표를 이룬 것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느껴버려서 정작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계획을 세우거나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하는 에너지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뇌가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데 굳이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 생각의 함정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멋진 휴양지의 사진만 보면서 이미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에 빠져 정작 비행기 표를 예매하거나 짐을 싸는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상상 속의 달콤함에 취해 현실의 쓴맛을 감당할 준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팅겐 교수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소망,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결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한 뒤에 장애물, 그 과정에서 당신을 가로막을 가장 큰 내부적, 외부적 장애물을 찾아내고 계획,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 뭐뭐라는 장애물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라고 행동하겠다처럼요. 보이시나요? 진정한 성공은 긍정이라는 연료와 장애물 분석이라는 브레이크,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모두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한 여정인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차에 시동을 걸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착각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좀 더 감정적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마음을 다해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 말 속에는 뭔가 숭고하고 비장한 다짐 같은 것이 느껴지죠. 하지만 친구처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그 간절함이 당신의 꿈을 당신에게서 가장 멀리 밀어내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내용을 아주 100% 믿고 많이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의 본질은 내가 간절히 생각을 하고 원하면 내가 해야 될 행동들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내가 행동으로 표현해 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원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함이 왜 당신의 꿈을 밀어내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할까요? 이게 무슨 역설적인 말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감정 상태는 당신의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아직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에게는 이것이 지독하게 결핍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핍감에서 비롯된 간절함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집착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일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각성 수준, 즉 동기부여나 긴장감이 적절할 때는 업무 수행 능력이 함께 증가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과도한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오히려 수행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시험 전에 적당한 긴장감은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라는 극도의 간절함과 불안감은 오히려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간절함에 사로잡힌 뇌는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나은 대안을 보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무너지며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간절한 대신 고요한 확신과 열정적인 과정을 선택합니다. 마치 나비 한 마리를 잡으려는 사람과 같죠. 간절한 마음에 잠자리채를 들고 나비를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 나비는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나비를 쫓는 대신 그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는 데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간 나비는 그 향기에 이끌려 스스로 날아와 어깨에 앉을 겁니다. 이 꽃밭을 가꾸는 행위가 바로 이 과정에 대한 집중입니다. 결과에 대한 간절한 집착에서 벗어나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 실력을 단 1mm라도 성장시킨다는 과정 자체에 몰입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과 즐거움이 우리를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진짜 연료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꿈을 사랑하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간절함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과정을 즐기는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꽃밭을 가꾸는 데 집중할 때 성공이라는 나비는 어느새 당신 곁으로 날아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착각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일 겁니다. No pain, no gain. 즉,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노력의 신성함과 인내의 가치를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격언이죠. 물론 어떤 위대한 성취도 편안하고 안락한 길 위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말을 성공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수적이며 고통스러울수록 더 크게 성장한다는 고통 예찬으로 오해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걸 보니 아주 잘하고 있는 거군 이라며 불필요한 고통이나 비효율적인 힘듦을 성장의 증거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운동을 할 때 근육통이 심할수록 근육이 잘 크는 거야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몸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과학에서는 근육 성장의 3대 요소로 운동, 영양, 그리고 휴식을 꼽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에 상처를 주는 것만큼이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휴식을 통해 근육이 회복하고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휴식 없는 고통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상과 번아웃으로 이어질 뿐이죠. 우리의 뇌와 정신도 똑같습니다.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이 말한 의식적인 연습의 개념을 보면 진정한 성장은 단순히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컴포트 존을 살짝 벗어나는 지점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인 노력을 한 뒤 반드시 피드백과 휴식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작정 고통스럽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최적의 고통을 아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예술가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그들이 미친 듯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등 자신만의 회복 루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성공의 핵심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말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전략 없는 고통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회복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벌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보약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만큼이나 달콤한 휴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을 향한 여정의 첫 단추인 마음가짐에 숨겨진 세 가지 달콤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맹목적인 긍정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눈 돌리게 만들고 불안에서 비롯된 간절함은 오히려 우리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고통은 성장이 아닌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강한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친 뜨거움이나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낙관과 과정에 집중하는 열정,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지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목표로 이끄는 나침반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족쇄입니까? 그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